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덥죠. 그리고 오늘이 중복입니다. 초복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복이 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갈지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희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많이 덥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되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서울 기온이 35도, 청주와 대전, 광주가 36도, 대구는 38도, 부산은 34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일부 지역에 모처럼 비도 내렸다, 비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말이죠. 이번 소나기로 더위가 좀 가실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소나기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그간의 열기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는데요. 그래도 잠시나마 열기를 달래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방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오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종다리 소식도 궁금합니다. 이번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태풍 소식 기다리시면서 시원한 비 쏟아졌으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12호 태풍 종다리는 일요일쯤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뒤 방향을 틀어서 남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비구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변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잠시 뒤 오후 4시쯤 기상청에선 태풍 종다리의 영향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조희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이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우리 사람도 힘들고 말이죠. 대공원에 있는 동물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위에 타들어가는 농작물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도 함께 타들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농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걱정이 많죠. 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출하도 안 되고 다 폐기 처분되는 거니까. 뜨거우니까 집 속에서 익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을난지 나머지 조금 살아있는 것도 그거 보장 못 합니다. 예, 농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는 어떻게 더위를 이겨야 할지, 이 더위는 또 얼마나 계속될지 SBS 박문신 논설위원 그리고 김정국 한의사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도 요즘 많이 덥죠? 예, 덥죠. 예. 모든 분들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듯이 밤에 잠 잘 못 자고 낮에 좀 무기력해지고 이런 느낌 다. 이게 앞으로 여름 내내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여름철 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여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빨리 여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한의사님 모신 게 이 여름을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모셨는데 말이죠. 네네. 일단 열대야, 잠을 잘 못 자고 지금 박문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럴 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수면 부족이 열대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수면 부족 자체를 개선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또 그 주무시기 전에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시는 이런 방법들로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면 주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밤에 주무시지 못했던 부분들을 낮에 쪽잠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 가시는 것도 건강 개선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낮에 쪽잠. 이 쪽잠도 하긴 잠이 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쪽잠이 좀 안 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가수면 상태에 있으신 것도
뇌 피로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꼭 잠이 안 들어도 좋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뇌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뇌 회복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멍을 때리는 그런 상황으로 있어도 맞습니다. 그게 건강에는 휴식에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농민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말이죠.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다 보면은 일부 분들은 뭐 과일이 더 당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더워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 농산물 가격도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래저래 또 걱정도 늘어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조금 전에 그 농민 두 분 나왔습니다만 사과 재배하시는 분 그리고 인삼 재배하시는 분 두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여름 과일들 지금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자두 이런 그 과일과 채소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아마 배추 아닌가 싶습니다. 배추요? 배추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강원도 고랭지, 그러니까 태백, 대관령 이런 말 그대로 고랭 아닙니까? 그죠? 지대가 높은 지대에서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그런 건데 이 지역조차도 지금 33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추가 좀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럴 때는 그 뭐 가정주부님들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배추 무름병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확량은 줄어들고 배추 크기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배추의 단단함, 흔히 결구율이라 그러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장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추값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연휴가 휴가철이 끝나고 그 뒤에 이른바 추석 연휴에 시작되는 제사상 물가 이런 거에 직결되는 다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 더위가 계속되고 그것도 그냥 더위가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이 쓰이고 전력 사정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이런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정말로 신경 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주 정도만 버티면은 이 무더위도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2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한 300kg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한 보름째 아예 생산을 못하고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요즘 같은 날은 밤중에 저렇게 청계천을 나간다거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강 둔치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참 시원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워낙 더우니까 저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40도가 넘는 더위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40도라고 하는 이 기온을 직접 보게 될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40도가 넘어가면은 우리 신체에도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선생님? 우선 열사병, 일사병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위가 훨씬 더 건강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기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의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까? 지금 네. 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림이. 40도 넘는 기온에 따른 신체 변화, 체온이 36.5도가 정상인데 40도가 되면 저 뇌하고 소화기관이 표기가 돼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뇌하고 소화기관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몸에서 나는 열을 조금이라도 이제 적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서 활동량을 그러겠죠.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뇌와 소화기관에 있는 이런 활동성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아, 뇌하고 소화기관의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름철에 입맛 많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더위, 네, 많이 그런- 더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서 입맛이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더 위험해지게 된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이 날이 막 네. 더우면 네. 막 그게 몸에 열이 올라가서 오히려 혈압이 높으신 분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혈압을 이제 관장을 하는 게 결국은 뇌와 심장, 그 다음에 말초 혈액, 예. 말초 혈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날이 추우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요. 날이 더워지면은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있는 말초 혈관들이 이완이 되면 전체적인 우리 혈액량 밸런스에서 보면은 뇌로 가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도 예. 있습니다. 아, 날이 더우면 기온이 상당히 높아지면은 오히려 혈압은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말초 쪽으로 피가 가니까 예. 몸의 밸런스상 뇌로 가는 혈액량은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혈압 환자분들 특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좀 건강 관리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하고. 박무시면 오늘이 중복이에요. 예. 중복이면 이 무더운 여름이면 사실 보양식 먹어야 된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늘 이런 날이 뭔가 좋은 거 먹어야 한다. 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말이죠. 요즘도 보양식 많이 찾겠죠. 요즘도 보면 뭐 삼계탕집이라든가 보양식집 보면 그래도 뭐 사람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저기 이제 뭐 더우니까 뭐 농담처럼 들으면 오늘 아침에 저희 그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복 이게 도대체 어원이 왜 복이라 그러는 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 인변에 이제 개견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개를 먹어서 복이다 이런 농담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너무 더우니까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이제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말로 이제 뻗었다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강아지가 복이라고. 더울 때는 혀를 다 내밀고 이렇게 숨을 헐레벌 또 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모양을 형상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음양 그 학자들이랄까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통상적으로 그 여름을 불로 표현을 하고 가을을 쇠금자 써서 금으로 표현하는데 이 가을이 여름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다. 다시 말해서 그 쇠기운이 그 불의 기운을 못 당해서 엎드린 그 주간이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덥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의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더위가 됐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들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를 위한 활동들이거든요. 자기 체온에 가까워지는 온도가 되니까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소화 기능도 떨어뜨리고 못도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다 그러는 것들인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거꾸로 저는 의문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먹는 게 다시 말해 보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는 식사량을 줄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 섭리상 우리가 보통 가을, 겨울철에 식사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지방을 비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날이 더우면은 지방량이 많으면은 더위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지방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연간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여름철에 식사량이 떨어질 때에는 식사량을 좀 줄이셔도 오히려 건강 관리에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한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방송이 이 폭염과 폭염에 대한 건강 관리 위주로 가야 되는데 뭐 동양 철학, 사상의학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뭐 식사 말이죠. 보양식 많이 찾으시는데 우리 한의사 김정구 한의사께서는 뭐 환자분들이나 네. 또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날이면 어떤 음식 먹는 게 좋습니까라고 추천하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콩국수요. 네. 그래서 왜 콩국수도 이 보양식이 되는 겁니까 정말? 콩국수도 보양식이 충분히 됩니다. 여름철이라고 해서 꼭 차가운 음식들 내지는 또 전통적인 그 보양식이 삼계탕이죠. 그런 삼계탕 위주가 아니더라도 뭐 콩국수라든지 그리고 제철 과일들 또 미숫가루 같은 이런 음식들도 몸의 열을 낮춰주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삼계탕이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군요. 네, 그 미숫가루는 외부 온도가 높으면은 이에 대응해서 그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게 몸의 또 일반적인 생리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오히려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미숫가루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미숫가루도 아주 괜찮은 여름철 보양 음식입니다. 예.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뭐도 또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여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이렇게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여름철에 이제 그 병에 걸리는 거를 한의학적으로 중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위를 먹었다. 중풍이라는 말이 이제 풍을 맞았다는 뜻처럼 더울 서자를 써서 중서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서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혈자리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용천혈이라는 혈자리, 그리고 노궁혈, 중충혈 이렇게 세 가지 혈자리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과 손바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용천혈 같은 경우에는 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 발끝과 발꿈치의 3분의 1 지점, 요 3분의 1이 되는 여기 지점이 용천혈이라고 예. 하거든요. 이 용천혈을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건강 관리에 뾰족한 걸로 꼭꼭 눌러 그렇게 또 하셔도 되는 거죠? 좋고요. 예.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누르셔도 엄지손가락 눌러도 괜찮습니다. 되고. 예. 그리고 노궁혈의 경우도 손바닥 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충혈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중충혈은 세 번째 손끝 손톱 바로 아랫자리입니다. 손톱 바로 네. 아랫자리면 거의 네. 손톱 쪽에 가까운 쪽인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이 손을 제가 보여드리면 예. 그 손톱 바로 아랫자리를 엄지 손톱으로 꼭 누르시면 네. 아, 네. 세 번째 손톱자리를 이렇게 예. 엄지 손톱으로 꼭 눌러주시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지압이 됩니다. 일 없이 이렇게 심심할 때 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아니, 하는 것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말고요. 더위에 대해서 무기력한 느낌이 있거나 예. 이렇게 될 때 그에 대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강 관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불면, 두통, 고혈압, 예. 노궁열, 네네. 그러니까 가령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럴 네. 때 저기를 이렇게 계속 좀 눌러주고 그러면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용천혈, 노궁열, 중충혈, 중충입니다. 중충혈. 네, 중충. 예. 박무신 의원은 저기서 알고 있던 혈자리가 있습니까? 용천혈은 많이 들어봤던 용천혈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죠? 들어본 예,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용천혈, 노궁열, 중충혈. 그 김정환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네. 이제 더위 남은 2, 3주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건강 관리 어떤 부분 특별히 신경 쓰면은 크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더위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은 체온이 올라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탈수 현상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으실 탈수. 거예요. 예.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데 그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그 탈수 현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와 이온 음료 같은 종류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냉방병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 더운 날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운 질환에, 온열 질환에 노출이 되시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장시간 에어컨 바람에 노출이 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방병이 오히려 문제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냉방병 있을 때 문제는 나는 추운데 다른 분들은 덥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낮춰달라고 하기가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가디건 같은 겉옷을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올 여름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말 한마디로 버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